첫 번째 달려보죠. 등산용 흉기 개조입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제외한 사건 관련 소식만 좀 추려볼 텐데요. 자, 피의자 김모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였다고 하던데 경찰이 그 부동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자, 저기죠. 자, 흉기가 뭐 또 추가로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사무실 내부를 압수수색했는데 흉기하고 둔기 수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원래 당초에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가 등산용인데 본인이 좀 범행에 유리하게 변형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흉기 역시 이 사냥용이나 캠핑용 흉기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거 말고도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도 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범행 동기라든지 이 다른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살인 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야,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저걸 저렇게 그냥 가득 뒀던 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 자,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생활고에 시달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운영하던 사무실 그 월세를 한 7개월 가까이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빚이 한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라고 봐야겠고요. 사무실 뭐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거의 어울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소심한 성격으로 알려졌고 술도 잘 안 마셨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고 이 정치 관련 뭐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를 좀 자주 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사정들이 범죄와 연관이 됐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당분간 면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술쇼 보여주더니 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술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두 남성이 지금 술집으로 입장을 합니다. 자, 테이블에 지금 자리를 잡는데요. 예, 잠시 후 사장님한테 다가온 저 남성. 사장님, 저 고무줄 좀 주세요 하더니 자, 그 고무줄을 건네받고는 이리저리 줄였다 늘었다가 그냥 갑자기 사장님한테 마술쇼를 시전합니다. 사장님, 오, 신기해. 자, 노가리 서비스 나갑니다. 막 하면서 팍팍 쏘시죠. 자, 시간이 지나고 자, 두 남성 외투를 챙겨서 나가요. 자, 사장님 앞으로 태연히 지나갑니다. 돈은 내고 가야지.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남성이 다시 돌아왔다면 사건 반장이 나오지 않았겠죠? 설마 아까 보여준 마술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만큼 이걸로 퉁치자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게 지난 12월 27일 저녁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술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신 것처럼 두 명 중 손님이 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님 고무줄 좀 주세요라고 하더니 마술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제보자인 사장님 같은 경우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 마술 보여준 값으로 서비스 안주도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서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고 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별로 뭐 당연히 대단해 보이는 마술 같지는 않은데요.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술집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서비스 안주까지 준 겁니다. 그걸로 그러니까요. 마술값은 치른 거예요. 하하. 근데 담배 피러 이번에도 또 나가겠거니 했는데 안 돌아왔던 겁니다. 한 37,000원어치 떼먹으려고 저런 걸 계획을 했을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고무줄 쇼까지 보여준 게 아무래도 상습범이 아닐까 싶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황당한 환불 요청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이번엔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거의 다 냠냠하고 앙상한 뼈만 남은 저 족발 끝 부분에만 살이 조금씩 붙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 훈제도 정도껏 해야지 다 탄 걸 이렇게 주면 어떻게 먹어? 환불해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다시 가져가라고 저렇게 세상에 사장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제보해 주신 족발집 사장님 너무 착하셔. 세상에 제보창에 다 드신 족발을 돌려보냈다고 쓰셨어요. 저 같으면 다 처먹은이라고 했을 텐데 그 와중에 다 드신이라고 또 경어를 쓰셨네. 네,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보자의 족발집에서 한 손님이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있는 반반 족발을 포장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손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족발이 너무 타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도 못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제보자는 환불해 주겠다고 수거하겠다고 했더니 배달기사 통해서 환불 처리하면 안 되겠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배달 기사를 보내 남은 음식을 받아왔는데 일반 족발은 다 먹고 타서 못 먹겠다던 석쇠 족발도 거의 다 먹고 석쇠 살짝 족발. 탄 끝부분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서비스로 나가는 주먹밥, 반찬까지 모두 먹은 상태였고요. 그런데도 결국 지난 토요일 고객이 매장에 들러서 족발값 38,000원 모두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했지만 고객은 웃기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네. 다 드셨다고 하셨어요. 자, 족발 감별사 박지훈 변호사님. 정말 이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저는 족발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만 먹어도 먹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80%, 90%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면 연골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반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3분의 1만 3분의 1만 먹어도 살코기만 살짝 비 먹어도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족발의 어떤 효용 가치가 그때부터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감히 웃으면서 받아갔다 하지만 사기죄도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어머나, 생각도 어머나, 들어요. 아니, 어머나. 감히 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업주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래가지고 또 리뷰나 별표란에 별 하나 뭐 너무 불친절하다 뭐 이렇게 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별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는 건데 사실은 양심의 문제 같아요. 족발 먹으니 그렇게 맛있습니까? 맛있긴 질문들이 합니다. 맛있긴 있겠죠. 그럼 돈 내야지요. 그걸 받아가면 어떡합니까? 아이, 그렇죠. 돈 내고 먹어야 맛있죠.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숨진 반려견 복제 논란입니다. 자, 한 유튜버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다라면서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마냥 너무 감동적이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보고 이제 오늘 이 주인공이 이 1년 전에 강아지를 잃었는데 그 강아지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가족처럼 이제 크던 그런 사모예드 강아지였어요. 그 강아지와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는데 1년 전에 그 강아지를 잃으면서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월 1일에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 복제 업체를 통해서 사망한 반려견 복제에 지금 성공했답니다. 지금 와 있는 데인데 우리 강아지, 우리 반려견이 2마리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고야. 3개월 차에 집에 와서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로 인해서 누구는 복제를 알고 강아지 복제를 알고 강아지를 잃은 상실감을 좀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물 복제 업체에서 감사를 표했는데 글쎄요, 뭐 어떤 분은 견주를 응원하고 다행이다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또 그만큼 많은 지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 복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제 뭐 마음에 그런 뭐 행복을 찾으셨다니까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 싶지만 강아지 복제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해도 되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갸우뚱합니다. 예, 뭐 윤리적인 또 그런 시비가 따르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 안에 세 사람이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냉장고 앞에 나란히 서서 구경을 하더니 자, 바로 그때 한 여성이 CCTV를 가리키자 다 같이 고개를 들고 막 뿌이 하고 하면 웃어요. 자, 냉장고 열고 물건을 꺼내더니 자, 계산대 위에다 올려놓는데 자, 대화를 하는 세 사람. 여성이 물건을 집어들고 냉장고를 다시 열면서 옷소매를 막 만지작거리다 하는데 자, 뭐 하려고 그러지? 자, 뒤를 돌자 감쪽같이 물건이 사라졌네. 하하, 이런 참. 이번에는 여성이 냉장고에서 물건 2개를 꺼내는데요. 키오스크 입력하더니 결제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전체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챙겨서 일행과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곳. 바로 지난번에도 웬 남성에게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제보해 주신 바로 그곳. 자, 그런데 며칠 만에 또 도둑놈들 저렇게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11월에 같은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도 똑같은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며칠 전. 네, 지난 12월 30일 토요일 새벽인데요. 이 무인 점포에서 이 남녀가 와가지고 소세지하고 함박스테이크 한 2만 원 상당 물건을 저런 식으로 뭔가 수법이 있는 듯 없는 듯 뭔가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점주가 CCTV를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CCTV 보던 중에 깜짝이야. 이미 지구대에 이 사람 잡혀왔다라고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세 사람이
다른 건으로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미 검거가 됐던 상황이고 아하. 3명이 같이 했어요. 1명이 하면 단순 절도지만 2명, 2인 이상이 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어허.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차는 와 저거 봐 저거 봐. 중대한 옷소매 안에 그냥 그래봤자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수법은 뭐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를 욕하는 할머니. 어허 이런.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자꾸 엄마를 욕하는 할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손녀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요. 엄마 아빠의 잦은 다툼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의 남아 선호 사상이었습니다. 아빠가 외아들이었는데 엄마가 아들 못 낳고 딸만 둘 낳았다면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가 사연자와 사연자의 언니를 홀로 키웠는데요. 사연자는 엄마를 괴롭힌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상 가끔 전화드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가 엄마 욕을 한다는 건데요. 아이고야. 내 엄마가 고집이 세서 아빠랑 헤어졌잖아. 내 엄마만 참았으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할머니가 엄마를 욕하고 탓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매번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새해를 맞아서 안부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언니의 흉을 봤다고 합니다. 어허. 걔는 엄마를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연락 한 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할머니는 고집도 세고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자꾸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전화하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히 지적했다가 할머니가 뒷골을 잡으실까 봐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신껏 시원하게 말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방금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사연자의 자아 대결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할머니 들이받자는 자아입니다. 야, 박상희 너 바보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너가 누구 때문에 이혼 가정 자녀라고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당신 아들 며느리도 모자라서 이제는 손녀 딸들 사이까지 이간질 하려는 할머니한테 무슨 예의를 차려? 당장 의절해 동그라미. 의절해? 의절. 자, 아유 확실히 들어. 자, 백다희 아나운서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자, 그 교수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아, 양철 변호사님 혼자 들었어요. 자, 다음은 좀만 더 참자는 자아입니다. 야, 박상희, 물론 엄마 아빠 이혼의 최초 원인 제공자는 할머니 맞아. 그런데 할머니 아니었어도 어차피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상희 너 예뻐했다. 봐봐. 네 언니 욕은 해도 너한테는 아이고 우리 새끼 왔는가 하면서 좋아하잖아. 할머니 얼마나 사신다고 의절을 해 X. 아, 좋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부터 들어보죠. 네. 아니 저는 의절을 안 했으면 아까 하려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니까 할머니한테 좀 얘기할 필요도 그렇게 있을 것 재미없게는 같게. 안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의견도 약간 100% 자신은 없는데 할머니는 안 바뀌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는 안 바뀌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 얘기를 굳이 갈등을 일으켜서 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라는데 그냥 의미를 두는 거지. 결국 할머니는 안 바꾸실 거니까 그냥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저도 마음은 사실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하고 있는 이를 손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바뀔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도 아마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결국 뭐 속의 경일기 아니었나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한테 설득하려고 괜히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더 힘을 빠지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X를 들었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뭐 개인 생각도 좀 들어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때 할머니를 미워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시니까 그때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도 많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인연은 끊지 마시고 어떻게 잘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군요.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의절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절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앞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좀 미리 생각을 하셨는데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 있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그거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건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도 못할 짓이라고 봅니다. 할머니도요 자꾸만 받아주니까 저게 과해지는 거예요. 딱 잘라서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좀 연락을 드리지 마라 이런 의견이 사실 많았는데요. 주연백님, 가족끼리 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밀 수 없는 손님, 할머니 미워하지 마시고 한 번쯤 살펴보세요라고 하셨고요. 정하연님께서는 인연 못 끊겠으면 안부 전화를 1분 내로 합시다. 이렇게 욕하려고 싫은 것이면 핑계대고 전화를 바로 끊으시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